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고학자라고 생각하신 분 정답입니다. 고고학자는 질리지도 않고 고대 마을을 파헤치고 종종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을 정도로 놀라운 발견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토픽에서는 그런 발견에 대한 영상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키타이 물파이프. 여러분 스키타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키타이족은 유목민으로 오늘날 이란인의 먼 친척에 해당합니다. 고대에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흑해 북안에서 북동안이라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살고 있었답니다. 스키타이 사람들은 무섭고 잔혹한 전사였으며 그 원정군은 이집트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장인이기도 했다는데요. 세계 많은 박물관에 스키타이인들의 무기, 방어구와 보석 장식이 오늘날까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키타이인은 파티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러시아 고고학팀이 용도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모양의 용기를 발견했는데요. 세계 전문가들이 정체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인 한편 세계 유수의 한 마리화나 정보 사이트에 모인 동호인들이 만장일치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대의 물파이프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화학 분석 결과 그들의 예상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기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분명한 대마의 흔적이었어요. 스키타이는 파티 중에 성교를 하며 약물을 복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락앤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크로마뇽인보다 앞서 존재했던 석기시대 인류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자바원인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종류의 인류가 있고요. 전문가가 특이한 화석을 발견하며 그 분류의 난항을 겪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호빗이라고도 불리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입니다.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전문가들이 이상한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인류의 뼈는 맞는데 그 키는 1m도 되지 않았고 뇌용량은 400입방센티미터였죠. 대략 6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화석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시 이 지역에서 존재했다고 알려진 인류의 특징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종의 인류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진화했으며 그리고 왜 멸종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의 유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병이었는지 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병을 가진 채 오랫동안 존재한 셈이 됩니다. 의문의 치아. 또 다른 석기시대의 놀라운 발견은 수년 전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고대 라인강의 바닥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인츠에 거주하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것은 원시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였습니다. 그 치아의 연령만 아니었다면 대단한 뉴스도 아니었을 텐데요. 하지만 무려 그 치아는 970만 년 전의 것이었답니다. 이는 당시 유럽에 존재하던 인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르디피테쿠스의 치아와 일치했는데 인류는 아프리카에 살았고 역시 시대를 내려가면 약 550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라인 강가 둔치에서 발견된 치아. 원래 주인보다 거의 2배나 오래된 이 치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르디피테쿠스가 시공간 여행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아프리카가 인류 요람의 땅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관해 혁명적인 발견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원산의 모아.
호주와 뉴질랜드는 엄청난 수의 고유종 주거지입니다. 그러한 종 중에선 종종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리너구리 등의 생물은 아직까지도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신기한 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바로 모아라고 하는 크고 흥미로운 새로 무려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모아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의해 16세기경 거의 멸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와서 그런 정서를 뒤집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존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존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뉴스가 세계를 휩쓸었고 살아있는 모아를 찾고자 전 세계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열기를 빠르게 식혀버렸는데요. 모아의 발은 적어도 3,000년 전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보존 상태가 좋았던 이유는 발견된 동굴 내의 특유의 환경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아가 아직 살아있고 그 근처에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한답니다. 혹시 모아는 어딘가에 숨어서 인간을 향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베네치아 흡혈귀. 흡혈귀와 싸우는 방법을 아시나요? 영화나 책, 게임에서 자주 소개되는 것은 포플러나무 말뚝이나 은으로 된 총알, 성수와 십자가 등입니다. 민족지를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흡혈귀의 무덤에 양귀비의 씨를 뿌리면 된다고 믿었는데요. 만약 살아난다고 해도 흡혈귀는 씨앗을 모두 셀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흡혈귀가 될 것이라 여겨지는 시체의 입속에 벽돌을 넣어 매장했습니다. 바로 그런 흡혈귀가 2009년에 베니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의 시신은 16세기에 강타한 흑사병으로 숨진 사람들의 집단 묘지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60대에서 70대로 입에 벽돌을 넣은 지 몇 세기가 지났을 텐데요.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흡혈귀라고 여겨졌을까요? 어쩌면 루머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잘못된 행실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팬데믹 때 이런 형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은 적어도 타임머신이 발명될 때까지 절대로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르슌 테페. 중동,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군을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교베크리 테페라고 하는 놀라운 도시는 현재 터키 부근에 늦어도 기원전 9,000년 전 무렵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수메르의 지구라트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때보다도 교베크리 테페가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교베크리 테페가 전문가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다른 주목할 만한 소아시아의 도시가 그 그늘에 가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노르슌 테페입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전에 형성되었고 교베크리 테페보다 뒤에 만들어진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노르슌 테페를 만든 문명은 틀림없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되어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녹인 동이 담긴 도가니도 발견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비소와 안티몬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티몬은 용기로, 비소는 안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소는 유독하지만 안료로서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을 만든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른바 신석기 시대 농경민들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이탈리아에서 드네프르 강의 해안선에까지 이르는 소아시아에서 남동 유럽의 광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3,000년이 막 지났을 무렵 현재 유럽인과 이란인, 인도인의 조상에 해당하는 인도 유럽 조상족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